안녕하세요. 코이타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사업 전문위원 과학박사 이종현입니다. 저는 첨단도시 방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부산하연구소, 대학연구소, 전문기업 등의 발표자료와 정책을 분석하고 제가 경험한 재난방제 정보화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재난방제 인프라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차트는 대도시 재난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차트는 스마트시티 재난방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언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재난안전정보 시스템, 내셔널 디자스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전체 구성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대하고 오랜 동안 정보화를 추진해서 현장과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된 그 재해재난 관련 정보와 전부 연동되어 있는 대규모 정보화 시스템입니다. 재난 NDMS에 들어있는 재난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해서 현재 1.7조가 투자된 재난 관련 기관의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현황도입니다. 현재 충청부터 강원도가 개통이 되어 있고 호남과 경상도 지방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의 활용에 관련된 구성도입니다. 대국민과 관련된 재난재해와 관련된 안전 포털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과 관련해서 현장의 정보, 그리고 전국 통합 지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 시스템입니다. 방제 기상 정보 관련 차트입니다. 방제 기상 정보를 유관기관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차트입니다. 세계 기상 정보는 국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활용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 전 세계적으로 자료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강 통제소뿐만 아니라 5대 강에 홍수 통제소가 설치돼서 수위 관측, 수문에 대한 관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 홍수 통제소의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한강 홍수통제소의 그 상황실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 그 한국수자원공사의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의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수문기상정보, 하천댐, 지하수, 수도, 환경생태, 자연재해 전반적인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강우가 내릴 때 그 높은 산에 이런 레이더 기지가 설치돼서 1시간 내에 기상특보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진에 관한 통보 시스템입니다. 해양 안전에 대해서 해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산단에 화학 재난을 발생했을 때 관리하고 운영하는 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 현재 구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센터의 구성도입니다. 수질감시 개념도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죠.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통합정보, 지적도, 지형도, 공간정보와 속성정보, 건축물에 세움터에 있는 속성정보를 통합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하공간의 통합지도도 만들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재해재난과 관련된 안전관리 통합 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와 같은 인프라를 통해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노후학교 건축물 모니터링, 실시간 재난예측 스마트 원격 대응 시스템과 같은 것을 설계할 때 오른쪽에 녹색 부분에 보면 재난안전통신망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다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되고 검토되고 개발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국가 전반적인 그 재해재난과 같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시스템 인프라에는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긴급구조 시스템 등과 같은 많은 정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재난 방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기준 지구상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화율이 90% 이상이라는 유엔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현재 재작년 8월 기준으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도시의 인프라, 건축물 등의 일부 부실 시공도 있을 수 있고 노후화돼서 사회적인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2019년 기준에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초고층 건축물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우리 사회는 도시를 중심으로 교류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집약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대형 복합 재난으로의 확대 및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복합 재난 사례로는 2001년에 루사, 또 매미, 집중호우 등으로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이재민, 각종 공공시설, 사유시설 파손 및 유실됐던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도시 대형 재난을 요약해서 보면 주요 요건 변화에 따라서 가운데 있는 과거에 실제 있었던 재난, 맨 오른쪽에는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해서 정리한 차트입니다. 제가 실제 경험했던 그 강남에 있는 4호선 사당역, 4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사당역에 침수가 됐던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퇴근길에 이 4호선을 타고 가다가 사당역이 침수했다고 다 내려오고 해서 내렸는데 바깥에 나와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론 자연재해는 피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며칠 전에 해당 관공서에 어떻게 그 이후에 조치가 됐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치숙과에서는 그간에 사당역 주변에 저류조 3만 톤, 5만 톤짜리를 설치를 했고 역 주단에 차단막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지금 지선이의 경우 10년 빈도로 강우에 대비한 설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고 향후에 이수과천 간 복합 터널이 구축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쯤에 제가 중앙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했을 때 너무 황당한 사건 사고가 들어와서 놀랐던 적이 있는데 강남에 가로등 주변에 감전사가 발생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인데 하단부에 분전반 같은 형태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물에 잠기니까 이게 전기가 누전이 되는 상태가 있었는데 이때 여러 번 그 전기안전공사에서 해당 부서에 보수와 보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가 유지되다가 이때 수도권에서 총 40명이 그 집중호우로 사망을 했는데 19명이 강남 수도권에 있는 그 도로에서 황당하게 숨지기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시 침수의 개선 방향을 보면 현재 지선관로가 10년, 간선 30년, 변부장이 30년 강우 확률 연수에 따라서 그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하수관로 통수 능력 확대가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 재난에 대해서 특히 자연재해는 그걸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구조적 그러니까 통수관로를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만 비구조적인 대책도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예경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든지 보다 정확한 도시 침수 예측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도시 홍수 대응 대책, 홍수보험, 재피해 지도, 홍수 흔적도, 침수 예상도, 또 상습 침수지 관리, 홍수터, 유역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그 미국에 출장 갔을 때 그 홍수가 난 지역에 홍수 흔적도를 현장에서 만들고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보관되고 또 정보화가 돼서 활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도시인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등에는 내수 침수 예측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고 서울시는 강한 비구름 유입 경로 및 침수 위험도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형 재해 재난이 났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회복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도 구조적, 비구조적인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대형 시설물, 건축물 등 중심으로 구조적인 대책과 다양한 위기관리 체계, 사회 경제적 역량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도심 핵심 기반 체계의 상호 의존성 예시입니다. 전력, 의료, 통신, 교통, 식품 다 연관성이 있죠. 도시에 갈수록 고기능의 진화된 CCTV가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시 상황이나 도시민의 생활 이상성을 감지하고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는데 방화나 싸움, 시위, 사고, 무단 투기, 기물파손 등과 같은 이상 현상을 사전에 분석해서 미리 조치할 수 있고 과다 교통 혼잡 현상 등을 대응 가능합니다. 지하생활 공간 오염물질 모니터링도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개발돼서 적용되고 있고요. 다음은 스마트 시제 재난 방제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ICT 융합 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서 도시 지역의 효율화와 방제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구축과 설계에 따라서 활용 가능합니다. 스마트 시티는 현재 많은 도시에서 162개 시군구에서 전체 지자체 중에서 69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술은 기초과학 중심으로 빅데이터, 모바일 IoT, 클라우드 AI를 비롯해서 활용 기술인 외곽에 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이 다 유관 기술로 연계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119 소방본부와 스마트시티의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연계 구성도입니다. 부산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에서는 하단부에 나오는 해상안전, 또 스마트 매장, 횡단보도, 스마트 파킹, 빌딩 에너지 절약 등등의 IoT 장비들이 연계돼서 공통 플랫폼을 통해서 활용되고 운용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도시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극대화해서 스마트 시티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고요. 기존 도시가 도로 확정, 신규 주차장을 건설하고 뭐 이런 등등의 것을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적용 사례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누적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스마트 시티의 사업도 부산시에서 로드맵을 수립하고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횡단보도, 빌딩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 사업을 마치고 빌딩 에너지 관리는 부산광역시 청사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 가로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화된 기능을 스마트 시티에서 구현해서 해안가에 있는 경우는 풍력을 위에다 또 활용하기도 하고 LED 조명을 필요할 때만 움직이게 한다든지 방범 기능을 한다든지 총성이 나면 112로 바로 신고가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스마트 가로등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유사한 기능이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심야 노선, 외곽으로 나가는 심야 노선을 선정할 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정보를 분석해서 패턴을 분석해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 인프라 정보 시스템은 정부 조직의 특성, 정부 부서의 특성, 속성상 향후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진흥화되고 연계 통합이 돼서 발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큰 걱정이 되지는 않고요. 저희 나라가 전자정부 관련해서는 유엔에서 평가가 10년 동안 최상위권에 있었고 네트워크도 재난안전국가통신망이 현재 구축 중에 있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훌륭하죠. 또 시스템도 훌륭하고 점점 진화되고 발전돼 갈 걸로 보입니다. 도시 재해재난뿐만 아니라 제가 본 관점은 시민생활 안전복지 차원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분석과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위기 가구 가능성이 있는 대상 가구를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사전 분석해서 대응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및 민간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연계 활용해서 전기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가 한두 달 연체된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신용카드 사용액 이런 것들을 비교 검색을 해서 위기 가능한 가구를 조건검색 해낸다든지 또 라이프라인에 관련된 지출비용, 전력통신, 상수도, 가스, 교통비 등 상호 연계 분석해서 생계 위기 취약 가정을 조건 검색해서 현실성 있는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해당 대상 가구를 방문해서 상담하고 긴급 생계 지원을 하는 이런 것도 시민 생활안전복지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현재 제가 확인해 본 것은 아파트 관리비 석 달이 넘어가는 가구는 오프라인상에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보화 시스템도 메모리가 몇 프로 쓰이고 디스크도 몇 프로, 트래픽이 몇 프로,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고 하면 워닝을 울리지만 그 임계치 이전에 사실은 이제 그 못 미치는 70%, 60% 단계에서도 사전에 점검하고 데이터 정리도 하고 시스템 유지 보수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이 어려워서 모녀가 목숨을 버리는 그런 매스컴의 그런 가끔가다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정보 시스템으로 그런 생활 안전도 이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재난 방제와 관련해서 그간 이제 1, 2종 시설물에 관해서는 정기 점검 등을 추진해 왔고요. 2018년 1월부터 3종 시설물을 지정 관리해서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공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2018년 6월에 용산구에서 준공 후 52년 된 건물이 붕괴돼서 많은 인명이 다쳤고요. 강남구 대종빌딩에 준공 후 28년 된 기둥이 균열돼서 아주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시에서는 임의관리 시설물을 이제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임의시설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46%나 되는 매우 그 관리가 필요한 상태죠. 얼마 전에 그 제천의 스포츠 화재 시에 그 소방 긴급구조대원들이 달려갔을 때 건축 도면에 이제 출입구 등이 전혀 맞지 않아서 사람이 많이 생명을 구하지 못한 사례가 있죠. 그래서 실제와 맞지 않는 도면을 가지고 나봐야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노후화된 3종 건축물 또는 임의 관리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도서라든지 기초자료를 재정비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안전진단 결과를 포함해서 디지털 자료를 만들어서 현장에 구조를 하러 가는 소방대원도 활용하고 또 그 안전진단을 하는 공무원도 활용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주요 재난 유형별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표준화 취지입니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시설물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주요 재난에 대해서 피해가 났을 때 피해 보고하고 뭐 연보 내고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스테이크홀더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해서 요구사항을 내고 업무 전문가, 앞으로 그걸 분석하고 연구할 학자, 연구기관, 민간 전문기관, 기업, 시민,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궁극적으로는 많은 자료가 모아져서 빅데이터, AI 분석이 가능하도록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져갈 거냐, 속성은 어떤 것이 필요할 거냐 등에 대해서 협의가 아니고 합의를 해서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표준화하고 정보 공유할 대상은 사건 발생 단계의 정보, 진행 정보, 피해 정보, 복구 정보, 사건 사고가 끝났을 때 백서 정보, 재난 연보 정보 등에 대해서 표준화된 그리고 향후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가 되도록 준비하고 참여해서 진행한다면 많은 정보 시스템과 향후로 개발되고 적용될 신기술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강국이 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